안녕하세요, TMI 아재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지난 시간부터 게임 만들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게임을 만드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처음에 말했듯이 우리는 코딩을 하기 위해서, 코딩을 재밌게 배우기 위해서 게임을 만들면서 게임을 이용해서 우리는 코딩을 배워볼 겁니다. 그럼 좀 더 코딩이라는 게 막상 어떤 언어든 영어든 뭐든 어렵잖아요, 처음 할 때. 재밌는 놀이를 통해서, 요즘에 영어 공부도 뭐 무슨 어떤 애니메이션 아니면 무슨 뭐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잖아요. 어린이들이 뭐 동물을 좋아하면 동물 같은 놀이, 동물 놀이 같은 걸 통해서 애니메이션도 배우고, 또 무슨 공룡을 좋아하면 공룡을 이용해서 뭐 이런 것들 나오듯이 내가 흥미를 가질수록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재밌게 즐겁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많은 분들이 게임을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게임을 통해서 게임을 해보긴 했지만 막상 만들어보진 못했잖아요. 막연히 만들어보고 싶다 하고 얘기는 들었지만 게임 코딩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렵습니다. 게임 프로그래밍, 뭐 프로그래밍의 꽃이라고도 하니까 거의 모든 게임의 코딩의 이런 코딩 기술들의 프로그래밍 어떤 기법들이 거의 다 필요하게 되는 그런 게 게임입니다. 거의 모든 그래픽부터 해서 네트워크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을 다 소켓 프로그래밍 뭐 그런 것들, 그래픽 프로그래밍,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어야 정말 멋있는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몰라도 뭐 이제 예전에 하던 우리 뭐 간단한 게임들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지금부터 막 무슨 어떤 그런 3D RPG, MMORPG 게임 막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당장 어떻게 만들겠어요? 저도 못 만들어요.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만들 수는 있지만 어마어마하지, 수백 명이 달려붙어서 해도 몇 년간 걸립니다. 그래픽 작업부터 해서 이런 맵, 그리고 이런 매핑하고 캐릭터 이제 원화부터 시작해서 그 캐릭터를 3D로 구현해서 또 매핑하고 동작을 만들고, 동작했을 때 어떤 모션들 만들고, 액션들, 그리고 스토리, 먼저 이제 스토리부터 시작하겠죠. 순서대로 하면 이제 스토리부터 해가지고 스토리 라인 쭉 만들고 해서 가히 뭐 영화 하나 만드는 시간보다 더 들어갑니다. 웬만한 큰 영화 하나 만드는 시간보다 그런 큰 MMORPG를 만들려면 이 월드를 구현을 해야 되니까, 이 지도를 전부,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런 지도 큰 걸 만들다 보면 또 이제 많이 버그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뭐 이게 돌이 건너가지고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걸려가지고 못 간다든가, 뭐 여기는 갈 수 없는 지역인데 거기를 또 사람들은 또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통과해가지고 막 이런 버그들을 찾아내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세하고 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거창한 게임을 만들 게 아니고요. 그런 게임들도 지금 만드는 이런 벽돌 깨기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나간 겁니다. 우리는 한 스텝 한 스텝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게임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게임은 물론 당연히 이런 손코딩만으로는 만들려면 정말 깝깝하죠. 그래서 유니티라든지 언리얼 엔진이라든지 이런 엔진, 게임 엔진을 써서 만듭니다. 이런 데는 이제 충돌이나 이런 오늘 이제 그런 거 나가는 거 이런 거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영역을 지정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좌표로 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손코딩을 할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원리도 대충 알 수 있고, 그러면서 이런 거를 안 상태에서 그 게임을 만들면 좀 더 내가 이해를 하기가 수월하고 쉬울 겁니다. 분명히 더 어려운 일이지만, 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걸 또 그런 것보다도 이걸 통해서 이런 것들, 코딩을 배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요거 일단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Shift 펑션 키 10번, Shift 펑션 키 10번. 지난 시간에 패드를 움직이는 것까지 했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오늘 사실은
이 볼 공을 움직이고 하는 것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려면 너무 또 지루해질 것 같고 너무 길어서, 오늘은 지난번에 숙제 내드린 요 패드, 지금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죠? 나갔을 때 멈추게 하는, 더 이상 눌러도 안 나가게,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눌러도 안 나가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작업을 오늘은 해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미리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해보시라고 했으니까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할 줄 아는데도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직접 해보신 분들은 분명히 제가 장담하지만, 할 수 있음에도, 지금 할 수 있음에도 안 해보신 분들보다, 지금 못하지만 했는데, 시도했는데 실패하신 분들, 못하신 분들, 결국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시도해보신 분들이 몇 달 후에는 분명히 자리가 바뀔 거라고 제가 분명히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해보려고 하셨던 분들은 지금 성공을 했든 못했든. 그리고 저하고 똑같이 안 돼도 돼요. 되기만 하면 돼요.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이고, 오히려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 것보다 더 간단하고 더 효율적으로 코딩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어쨌든 저는 나름대로인데,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모두 다 줄일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코딩엔. 그런 자기만의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이거 다시 열어볼까요? 자, 이게 눌렀을 때 우리가 나가지 않게 하려면, 자, 요 패드의 좌표는 여기라 그랬죠?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가상 네모를 그려서 여기입니다. 패드의 좌표는. 요 좌표가, 여기는 좌표가 뭐죠? 우리는 Y축은 변함없으니까 X좌표, 패드의 X좌표만 하면 되죠. 그럼 X좌표가, 자, 여기는 0이죠. 그리고 여기는 뷰 와이드, 뷰 와이드입니다. 이 뷰의 넓이, 요 길이. 그러니까 폰마다 다 다르겠죠? 해상도가. 근데 패들이 왼쪽으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자, 이쪽으로 쭉 가다가 좌표가 이 0보다 작아지면 안 되겠죠? 0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체크해 줍니다. 쭉 갈 때 X좌표가, 패들의 X좌표가 0보다 작은지 확인을 해줍니다. 그럼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마찬가지로 이 뷰 와이드보다 크다 그러면 넘어간 거잖아요, 여기를. 근데 이 패들은 좌표가 여기이기 때문에 패들이 이렇게 왔을 때 패들 좌표 X, 요만큼, 요 정도까지만 오게 해야 되겠죠. 여기를 넘어가면 패들이 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니까요. 이렇게 이 부분이 잘리게 되니까 패들 좌표가 요 좌측 상단에 있으니까 여기까지를 구해서 요거보다 커지지 않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프로그램을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선 왼쪽에서 패들 값을 증가시켜요. 제일 왼쪽, 이게 왼쪽 버튼이죠. if 패들 x가 0보다 작아지게 되면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마이너스일 때 이 패들 x 값을 (0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한 번에 막 뭐 10을 빼건 20을 빼건 30을 빼건 막 해서 그렇게 돼도 0보다 작아지면 일단 무조건 패들 x를 0으로 해버리니까. 근데 그럼 계속 누르고 있으면서 이거를 호출할 필요가 없겠죠. 누르고 있어도 더 이상 안 가는데 왼쪽이. 그러면 요거를 다시 재호출할 필요 없이 0이 되면 펄스를 해줍니다. 그럼 재호출 안 하고 0보다 작아진 다음에는 0.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0일 때도. 그럼 0으로 만들고 x좌표를
펄스를 해서 더 이상 호출을 안 하겠죠. 0보다 더 작아질 이유가 없으니까요, 패들이. 그죠? 그러면은 왼쪽을 눌러도 나가지 않겠죠. 자, 그럼 이 오른쪽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if 패들 x가 여기는 커질 때겠죠. 어떤 거보다 뷰 와이드에서 패들 너비만큼 빼준 값, 그죠? 이거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패들 x 값을 이 값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m 스타치를 그러면 얘도 이제 이 값이 최대값에 우측으로 딱 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돌겠죠. 계속 누르고 있어도 얘를 호출 안 하고.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Shift F 펑션 10. 자, 왼쪽으로 갑니다. 자, 멈췄죠? 자, 아무리 눌러도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이게 딱 맞죠? 우리는 좌표를 여기까지만 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자, 이렇게도 됐습니다. 자, 쉽죠? 굉장히 간단하죠?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자, 여러분은 지금 이제 패들 부분은 이제 뭐 거의 완성은 아니네요. 이제 패들의 움직임 쪽에서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간단해요. 요거 자, 세 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다르게 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이게 0보다 클 때는 이것만 해주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좋습니다.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간단하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오늘은 한번 다음 시간은 이제 공을 이렇게 움직이는 걸 할 건데 공 추가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 패들 추가하고 해봤잖아요. 공 이미지 여기 있으니까요. 자, 공 이미지를 한번 그 패들 가운데, 패들 위에 어디냐? 이 패들 위에 이렇게 가운데에 배치하도록 그 정도까지만 한번 미리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같이 수정하시면 돼요. 처음 하시면은 굉장히 비율적으로 좀 막 어렵게 막 복잡하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제가 한다고 그거보다 더 간단하게도 가능하지만 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복잡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해보시면 미리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약간 예를 들게. 패들, 이 공의 크기는 요 패들 높이 있죠? 요 패들. 공의 지름은 요 패들 높이와 똑같이 해서 이렇게 만들게요. 이렇게 요 가운데에 배치하게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은 뭐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움직이는 것까지 이렇게 거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어렵지 않으셨죠?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